안녕하세요 여러분. 1학기 2차 고사 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객관식이 12문제, 서술형이 6문제에서 총 18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객관식이 55점, 서술형이 45점에서 총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 결과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고 어떻게 적용을 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 풀이 과정을 보시면서 제대로 정리된 부분과 좀 미흡한 부분을 점검을 해서 다음 시험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시험 풀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배점은 4.2점이었고요. 연립부등식 부분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물어본 그런 부분이죠. 자, 연립부등식은 푸는 것이 크게 몇 단계다? 3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자, 위에 있는 식을 1번, 자, 밑에 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각각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1번을 푸시면 일단은 2차 부등식은 모든 항을 어디로?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항을 하면요. 자, 3x 이항이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되고, 자, 1이 이항이 되면 플러스 4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1하고 x-4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은 만족시키는 값은 1하고 4가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자, 무슨 범위? 자, 사이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답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x는 1에서부터 2 사이다, 자, 4 사이다 라고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은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좌변으로 다 이항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1, 2하고 2를 하시면요.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1인데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인수분해 하시면은 x-하고 2x-1을 곱했는데 그게 뭐보다 크다? 그리고 0보다 크다라고 푸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0대기 만족하는 값은 뭐가 되냐면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0보다 크면 무슨 범위지요? 그리고 우리가 양쪽 범위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라고 푸는 것이 바로 2번 풀이가 됩니다. 자, 이게 1단계. 자, 그다음 2단계는 어떻게 되죠? 그죠? 이것을 하나의 수직선에 나타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을 나타내면 1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자, 4 사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을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1. 자, 2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가 1보다는 더 작거든요. 자, 그래서 2분의 1보다 더 작거나, 자, 그 다음 뭐보다는 2보다는 더 크다 라고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가 되는데, 자, 그럼 최종적으로 겹치는 부분 어디가 되죠? 예,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겹치는 부분 어디가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단계는 어떻게 되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기호로 나타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1, 2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겹치는 부분은 x는 어디에서부터? 자, 2보단 크고요. 그 다음 4보다 뭐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답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이네요. 자, 그러면 정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2에서 4 사이에 있는 것은 3하고 뭐가 된다? 4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답은 그죠? 3하고 4를 더하면 얼마다? 7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우리가 푸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잘 지켜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배점은 4.2점이고요. 자, x절편이 2이고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푸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자, x절편이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는 이 좌표를 항상 무슨 쌍으로 나타내야 된다? 순서쌍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x절편 2란 말은 자, 뭐가 되겠어요?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2,0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그것의 뭐를 구해봐라? 기울기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배웠던 공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
뭐냐면, 자, 일단 기울기를 물었기 때문에 뭐다? 자, 우리가 1차 함수로 접근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y는 뭐다? ax 플러스 b라 놓고 우리가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아니면 이번에, 자, 이 공식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 고등학교에서 새로 배웠던 공식.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뭐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 말고요. 이제 고등학교 와서 했던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y-y1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1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빼는 것은 뭐다? 1을 더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그 뭐가 되냐면, 여기는 기울기를 구하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직선의 기울기 구하라면 여기만 구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일단 그러면 전체 직선의 방정식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x 증가를 보겠습니다. 자, 2에서 마이너스 1로 변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요, 0에서 1로 변하고 있네요. 그럼 1에서 0을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y-1은 자 마이너스 3분의 얼마다? 1에 x 플러스 1이 되는, 그럼 답은 나왔네요. 자, 일단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5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 자,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이 이항이 되면 플러스 1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얼마다? 3분의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뭘 물었다? 자, 기울기를 물었죠. 그럼 점이 몇 개 나와야 된다?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반드시 무슨 쌍으로? 순서쌍으로 나타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에다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두 점을 이은 선분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점은 4.3점입니다. 자, 뭐를 구하는 문제죠? 예, 바로 외분점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자, 외분점 뭐로 푼다? 공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b를 어디에 적어야 된다? 위에 적어야 된다라고 배우셨고요. 자, 그 다음에 점 a는요 0,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가 된다? k,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외분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외분점은 일단 b는 뭐 한다? 그죠? 우리가 b는 빼준다 라고 배우셨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로스 대입 곱합니다. 자, 3하고 k 곱할게요. 자, 그러면 3k. 자, 1하고 0을 곱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빼는 것이 없어지는 거고요. 자, y 보겠습니다. 3하고 7을 곱합니다. 자, 그리고 외분점 우리가 빼주는 겁니다. 자, 1하고 3을 곱해주면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3k 콤마. 자, 2분의 얼마다? 2분의 바로 우리가 18이 나오는 거죠. 자, 2분의 18은 얼마다? 2분의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외분점의 좌표가 2분의 3k 콤마 얼마다? 9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어디 위에 있다고요? 자, y는 x 위에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자, y에다가는 9를 대입하시고 x에다가 2분의 3k를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2분의 3k가 얼마이기 때문에 9이기 때문에 양변에다 뭘 곱하시면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2분의 3을 역수로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을 곱하시면 되기 때문에 3이는 얼마다? 바로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제대로 외우시고요. 항상 그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의 x좌표를 x에 y좌표를 y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두 직선 L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요. 그 다음에 L-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서로 무슨 조건일 때? 자, 수직 조건을 묻는 것이 바로 다가 되겠고요. 그 과정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옳은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배점은 4.3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살펴봐야 될 게, 그럼 우리가 수직 조건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수직 조건은 뭐지요? 예, 그죠? 기울기끼리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것은요. 자, 그러면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우리가 4번하고 5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기울기끼리 곱하기가 얼마다?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고쳐야 된다? 자, 표준형으로 고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는 y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ab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b는 0이 아니라서 그냥 나누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자, 이걸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주시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b분의 a. 자, 여기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b-분의 a-가 나옵니다. 자, 그럼 그게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틀린 거는요. 일단 뭐가 틀렸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왜냐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자, 우리가 책에서 이거 보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뭐냐면, 자, 이거는 뭐로 주어져 있을 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수직 조건을 물어본 겁니다. 자, 책에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었었냐면요. 자, 그럼 앞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하고요. 그 다음 뭐 하고, 그죠? 마이너스 b-분의 a-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이게 b-분의 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양변에다가 뭘 곱한다? 그죠? 바로 b-를 곱해 주시면 a 더하기 b-라면 얼마다?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책에서는요, 요거 증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복습하셨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 개라고 하네요. 자, 이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물어본 부분입니다. 자, 배점은 4.6점입니다. 자, 일단은 이건 어떤 꼴이냐면 우리가 A, B, C 꼴이죠. 자, 그래서 B가 A보다 크고 C보다 작다 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분리해서 푸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처음에 이렇게 푸셔야겠죠. 자, 그래서 2x 더하기 A가 우리가 3x 더하기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푸셔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하나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3x 더하기 1은 x 더하기 7보다 작다. 이게 분리해서 푸시는 겁니다. 자, 근데 위에 a가 있기 때문에 요 위에 거는 좀 풀기 어렵다. 그죠? 자, 근데 풀어주시면, 자, 3x 이항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자, a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a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밑에는요, 우리가 x 이항되면 2x가 되고, 자, 1이 이항되면 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예,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뭐보다? 자, 3보다 작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수직선에 나타내셔야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뭐보단 더 작다? 자, 3보다는 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a-1이 어떻게 돼? 크거나 같죠? 자, 그럼 요거는 방향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립부등식에서 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여기서는 a-1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3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보다 뭐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가 뭐만 있어야 된다? x가 한 개밖에 없어야 된대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일까요? 여기 뭐 3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냐면 2를 포함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1은 그럼 뭐보단 더 작아야겠어요? 2보단 더 작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한없이 왼쪽에 가는 게 아니라 정수를 물었기 때문에 2보다 작은 정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a-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그죠? 1에서 2 사이가 돼야지만 우리가 2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해를 하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등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현재 자, a-1은 여기 이 포인트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요거는 a-2가 돼도 될까요? 됩니다. 자, 왜? 자, 여기 2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뭐를 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2를 해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a-2가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등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 a-1이요 1이 되어도 될까요? 자, 분명 1보단 큰 건 맞거든요. 자, 1이 되어도 될까요? 자, 1이 되면은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죠? 자, 요거는 요 포인트를 포함하기 때문에 요 점 자체가 1이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겹치는 부분 2도 되지만 뭐도 된다? 1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뭐에 위배가 되냐면 요걸 만족하는 정수 x가 몇 개? 한 개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위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돼서는 안 된다? 1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여기 뭐다 안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럼 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양변에다 뭐를 더할까요? 자, 1을 더할까요? 자, 그럼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다?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을 더하는 것은 부등호 방향이 변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네, 바로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립부등식 중에서는 좀 어려운 그런 형태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지수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게 3이 될 때와 우리가 2가 될 때와 1이 될 때 구분해서 풀어보시는 건데, 된다 그러면 여기 등호 넣어주시면 되고요. 안 된다 그러면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직선 2x-7y 더하기 5는 0의 평행하고요. 점 1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는 직선을 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절편을 구해서 넓이를 구하시는 부분인데, 자, 보통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나옵니까? 직각삼각형 나오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구하는 직선 요건 아니고 요거하고 뭐하다 평행하죠. 자, 그럼 평행하려고 하면 뭐를 구하시면 되냐면 바로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로 나눠주시면 7분의 2x 더하기 7분의 5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7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7분의 2면서 자, 뭐를 지나야 된다? 그죠? 우리가 14,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불러보시면 y-y1은 자, m의 x-x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해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y는 7분의 2x 자,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고 2항이 되면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은 뭐가 되냐면 y는 7분의 2x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는 7분의 2고 y절편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x절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절편 어떻게 구하냐면 자, 7분의 2x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7분의 2x는 2가 될 것이고, 자, 양변에 뭘 곱하자. 그죠? 여기는 7분의 2 역수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자,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x절편이 얼마라고요? x절편은 7이고요. 자, y절편 얼마다? y절편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둘러싸이는 부분은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그죠?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이 뭐를 구해봐라. 자, 넓이를 구하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길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길이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의 길이가 얼마다? 7. 요 길이는 얼마다? 2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넓이는 자, 불러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7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얼마다? 자, 7.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이다? 자, 4번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 요거는 평행 조건을 물어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뭐다?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 축하고 둘러싸인 삼각형은 보통 뭐가 나온다?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길이는 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넓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7번은 4.6점이고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었어요. 하나는 뭐다? 연립방정식을 통한 판별식으로 풀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다? 그죠? 우리가 원의 고유한 성질, 즉 중심하고 뭐다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선에서 그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 거리하고 뭘 비교한다? 바로 반지름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중심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직선까지 거리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바로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를 비교하냐면 여기는 반지름 뭐다? R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두 점에서 만납니다. 바로 할선이 되는 부분인데 이때 D하고 R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D가 R보다는 뭐다? 훨씬 더 작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접선인 경우는 D하고 R하고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만나지 않을 때는 D가 훨씬 R보다는 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뭐 한다고요? 만나도록 한다는 말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자, T가 뭐보다는 R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푸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중심은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2,1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직선을 고쳐야 됩니다. 자, 어떻게 고쳐야 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일반형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D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절대값.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Y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다? 자, 끝나갔죠? 자,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예, 반지름은 바로 루트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분자를 풀어주시면
절대값 k-3이 되고요. 분모는 어떻게 돼? 루트 2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루트 2를 곱해줘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k-3의 절대값은 어떻게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그 다음 2보다 작거나 같네요. 2보다 k-3의 절대값은 2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작거나 같기 때문에 정의에서 그럼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그죠?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나와요. 자, 그리고 양변에다 뭘 더하자? 3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을 더하시면 1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5 사이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는 정수는 뭐가 될까요? 그죠? 1, 2, 3, 4, 5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자, 몇 개? 자, 분명히 개수를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5개.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자, 요거 풀이 방법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립 방정식을 판별식으로 푸는 방법인데요. 답은 같을 거예요. 그래도 그 방법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우리가 도형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배점은 몇 점이었다? 4.6점이고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포인트는 뭐였냐면 보통 이렇게 뭐 길이에 대해서 증명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평면접해서 뭐를 배우셨냐면 바로 선분의 길이는 두 점 사이에 뭐다? 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점 사이 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표로 주어지면 어떻게 돼서 그걸 계산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길이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좌표 평면을 옮겨서 계산하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등장하는 점이 몇 개냐면 모두 다 4개가 나오거든요. A, B, C, D. 그러면 순서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모두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하냐면 8개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수학에서는요, 너무 미지수 개수가 많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확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 주인공 D를 무슨 점으로 잡았다? 원점으로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이 D는 뭐였냐면 이 변 BC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BCD를 우리가 바로 X축 위에 있는 점으로 잡은 겁니다. 자, 몇 대 몇? 자, 1대2죠, 그죠? 자, 그럼 당연히 B는 우리가 음수의 값을 X좌표 음수가 되는 거고, 우리가 C의 좌표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마이너스 C로 잡았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자, 그렇죠. 바로 2C, 0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갈 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뭐가 들어간다? 2C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은 틀렸다? 자, 2번하고 몇 번은 틀렸다? 4번은 틀린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뭘 물었냐면 이 AB, 자, AB 길이의 제곱을 물었어요. 그럼 AB 길이의 제곱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AB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겠네. 자, 우리가 점이 4개였죠? 자, 근데 BCD는 어떻게 되냐면 X축에 있는 점으로 잡는다고 하면 A는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뭐로 잡았다? A, B라고 잡아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뭐다?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2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2AB 제곱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AB 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2배 해놓고, 자, X좌표 차이. 자, 여기는 A, B고 여기 마이너스 C, 0이기 때문에 A에서 C를 빼주세요. 자, 그럼 A에서 마이너스 C를 빼야 되죠. 그럼 A 플러스 C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되고요. 자, Y좌표는요, B하고 뭐다? 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B제곱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AC 제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C는 뭐다? 2C,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X좌표 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A에서 뭘 빼면 된다? 그죠? 2C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자, Y좌표는 B에서 0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B제곱 한 것이 바로 AC제곱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안에 계산하시면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되고요. 이게 B제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뭐가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4AC 더하기 4C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B제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2A제곱 더하기 4AC 더하기 2C제곱 더하기 2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AC 더하기 4C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근데 소거가 되는 게 보이네요. 자, 뭐하고 자, 4AC하고 마이너스 4AC가 우리가 소거가 돼요. 자, 그러면 남는 건요, 2A제곱이고 A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3A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 B제곱 볼게요. 2B제곱, B제곱입니다.
자, 3b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2c 제곱하고 4c 제곱이죠. 6c 제곱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요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다. 그죠? 일단은 요 세 개 중에 골라야 되죠. 그러면 3a 제곱, 3b 제곱, 6c 제곱.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맞고요. 요거 틀렸다, 그죠? 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뭐다? 바로 5번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를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저거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3에 뭐가 되겠습니까? AD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저 가를 그냥 뭐라고 둘까? 그냥 K라고 둘까요? 예, 그 다음에 BD의 뭐다? 제곱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에, 자, AD 제곱 한번 살펴볼게요. AD가 뭐가 되냐면, 원점에서부터 거리네요. 자, 그러면 AD 제곱은 바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BD 제곱 한번 볼게요. 자, BD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C니까 요 길이 자체는 뭐가 된다? 바로 C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KC 제곱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답은 이렇게 되네요. 3a 제곱 더하기 3b 제곱 플러스 뭐다? 3kc 제곱 이렇게 되네. 맞나요? 그럼 나왔네요. 자, 그럼 요게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죠? 우리가 6c 제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3k는 얼마다? 6이 됩니다. 그래서 k는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k는 얼마다? 1이 아니고 얼마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냐면 5번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길이에 대한 우리가 증명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 사이의 뭐다? 거리이기 때문에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각 점을 뭐로 나타내야 된다? 좌표로. 자, 그런데 미지수에서 뭐 해야 된다? 줄여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3차 방정식을 한 허근을 뭐라고 할 때? 오메가라고 할 때 이 식의 값을 물어본 그런 부분이고요. 배점은 4.8점입니다. 점점 배점이 좀 높아지죠. 우리 책에서는 x세제곱은 1 또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한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자고 했는데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변형해서 푸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3차 방정식 한번 살펴볼게요. 3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죠? 요 세 개지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허근을 뭐라고 하자? 오메가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기 있는 3차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뭐를 구해서, 그죠? 알파를 구해서, 그래서 바로 인수 정리한 뭐다? 조립제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뭐를 대입하면 0이 되죠? 우리가 뭘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을 대입하시면 1 더하기 1 빼기 2는 0이 되면 바로 알파는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세제곱 계수 1, x제곱 계수 1. 그 다음에 x항이 없네요. 그래서 0을 적어주시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1로 우리가 조립제법 하셔야겠죠? 자, 1 내려오고요. 곱하면 1,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2, 그 다음에 곱하면 얼마가 되니 2가 돼서 얼마다? 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냐면요.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요. 자,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2라고 하는 인수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 따지고 보면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한 허근도 되지만 뭐 실제로는 뭐다? 그죠?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오메가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은 반드시 뭐다? 그죠? 켤레 복소수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배우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되고, 자, 바로 뭐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바로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더하면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여기 있는 1차항 계수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두 분의 곱 어떻게 됩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가 돼서 얼마다? 2가 나오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점을 풀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나왔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의 i의 뭐다? 그죠? 2021 거듭제곱을 물어본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i의 2021 거듭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를 홀수 거듭제곱했어요. 그다음 그대로 i 마이너스가 되고 요게 바로 i 2021 거듭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복소수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2021을 뭐로 나누자? 그래서 4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4, 5 얼마다?
20이고요. 안 나눠지고요. 4, 5, 20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자, 마이너스 i의 2021 거듭제곱을 물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 그럼 i의 4제곱에, 그러면 몇 제곱 한 거예요? 그죠? 505 거듭제곱 한 다음에 i를 우리가 곱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1의 505제곱은 얼마다? 1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i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이다? 예, 바로 2번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고차 방정식도 푸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에 대한 합과 곱을 구해서 바로 푸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굉장히 괜찮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은 중심이 직선 x-y 더하기 2는 0 위에 있고요. 두 점 AB를 지나는 원의 둘레 길이를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배점은 몇 점이다? 4.8점이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예, 바로 뭐다? 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어요. 하나는 표준형, 하나는 일반형이 되는데, 자,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가 주어질 때, 그죠? 중심이라는 단어나 반지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표준형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무슨 형에 넣어주시면 되냐면 일반형에 넣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중심을 뭐라고 하자? 원래는 a, b라고 둬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어디 위에 있다고요? x-y 더하기 2는 0 위에 있대요. 자, 그럼 저건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는 a, 자, y에다가는 b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자, b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2가 나와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주는 게 수학의 목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중심을 어떻게 두시면 되냐면 a, b가 아니고 a, 제곱으로 두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중심이 a 플러스 2인 1은요 이렇게 됩니다. x-a 제곱 더하기 y 자, y-a 마이너스 2 제곱했더니 그게 뭐다? i 제곱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근데 요 원이 바로 뭐다? 원이 있는 점이 바로 1,0하고 마이너스 1,4래요. 자, 근데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점 두 개 나와 있으면 우리가 바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럼 1,0부터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1,0을 대입하시면 1-a의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다 0을 대입하시면 뭐가 되냐면 바로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r 제곱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다 플러스가 되죠.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뭐다? 4a 더하기 4는 뭐다? r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5는 뭐다? r제곱이 우리가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4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곱하시면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2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그래서 제곱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는 뭐다? r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는 뭐다? r 제곱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몇 번이다? 2번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이 두 개가 나왔네요. 2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5는 r 제곱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과 자, 2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는 뭐다? r 제곱이라는 우리가 두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자, 두 식 어떻게 할까요? 빼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2를 뺍니다. 자, 빼면 어떻게 되냐면 4a는 얼마다? 0이 나오네? 그러면 4a가 0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는 뭐다? 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r 제곱은 얼마다?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 자, 그래서 r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루트 5. 자, r은 무슨 수다? 양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아니고 얼마다? 루트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2파이 r. 그죠? 2파이r이라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2파이r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루트 5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몇 번이다? 바로 5번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중심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무슨 형이 집어넣는다고요? 표준형이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0번에다 몇 번이다? 5번입니다.
1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배점이 5점이죠. 객관식 중에서 가장 높은 배점입니다. 직선 y는 2x 플러스 n 위에 임의의 점 a, b에 대해서 이차함수 요것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n의 최대값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식이 몇 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 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 a, b라고 했으니까 x에다 a를 대입하고 y에다 b를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럼 첫 번째는 b는 2a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것에 만족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뭐가 되냐면, y는 k 플러스 1x 제곱 플러스 2akx 더하기 3 더하기 bk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한다네요. 자, 그럼 요거는 k에 대한 무슨 식이다? 바로 항등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저기 있는 거 살짝 고쳐야겠네요. 자, 이거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전개해 주시면, 자, kx제곱 더하기 x제곱이고요. 자, 2akx 더하기 3 더하기 bk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자, k가 있는 부분과 자, k가 없는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도 0이고 동시도 0이가 여기도 0이 돼야 되면 뭐가 된다? k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k가 붙어 있는 건요. kx제곱 그다음 뭐다? 그죠? 2akx 그 다음에 bk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 x제곱이 되고요. 2x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 b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이다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는 뭐가 된다?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 개수 좀 줄여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했던 게 뭐냐면 b는 2a 플러스 n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 플러스 n은 얼마다? 0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근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실근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자, 함수는 무슨 범위다? 실수 범위 맞죠?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 무슨 근? 자,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판별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판별식을 쓰면 여기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t를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은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뭐다? 그쵸? ac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n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자, 근데 요거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뭐다? 그죠? 임의의 점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이거 뭐가 되냐면 바로 뭐다? 모든 실수 A에 A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요. 이거 무슨 문제다? 바로 절대부등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A에 대한 무슨 문제? 절대부등식 부분이 돼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우리가 책에서는 x에 대한 절대부등식이었는데 이건 그냥 뭐다? a에 대한 절대부등식이거든요. 관계 없어요. 변수하고는.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항상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x축보다 여기 있는 여기서 a축이 되는 겁니다. a축. 자, a축보다 뭐가 되겠어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커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A축, 여기에는 A 값이 뭐가 되겠어요? 한 개 아니면 다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뭐가 되냐면, 요거의 판별식이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바로 A의 개수, 자, 1차항 개수의 절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제곱을 하시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뭐다? AC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A는 1이 되고 B는 얼마가 되냐? C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n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풀었던 건 뭐에 대한 여기 x에 대한 절대 부등식이고요. 여기는 뭐에 대한 a에 대한 절대 부등식이거든요. 네, 풀이 방법은 같아요. 자, 그럼 요거는 1 플러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은 뭐보다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건 뭐가 되겠어요? 네, 당연히 뭐다? 예,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저 직선이 임의의 점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뭐다? 항등식 부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항등식 개념을 보신 다음에 이 좌표 평면에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다? 실수법에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바로 x가 뭐다? 실점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별식보다 크거나 같고요.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뭐다? 절대부등식까지 우리가 결합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5점 문제답게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2번은 중심이 직선 y는 3x-4 위에 있고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넓이 합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의 방정식 문제인데, 자, 어디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어서 몇 점이다? 5점인 부분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자, 일단은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과서에서 수학 역량 기록이 있었어요. 자, 그때는 중심의 좌표가 뭐로 나타낼 수가 있다? 반지름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일사분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그런데 책에 요거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R이 양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심이 어디 위에 있게 되냐면요. 자, 중심 자체가 항상 바로 이 위에 있게 됩니다. Y는 어디 위에? X 위에 있게 돼요. 자, 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볼게요. 자, 만약에 Y가 양수, R이 양수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R, R이 돼요. 자, 그러면서 반지름은 얼마다? R이 되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느 직선 위에 있어야 되냐면, 예, 바로 뭐다? Y는 -X 위에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위에 있는 게 당연한데 중심이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Y는 뭐다? 3x-4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직선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초록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Y절편은 얼마다? 그죠?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절편은 얼마가 되냐면 좀 위에 적을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지워주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X절편은 그럼 얼마가 되냐면, 3x는 4니까 3분의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의 4. 그래서 이게, 요런 직선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나는 거 두 개 보이시죠? 자, 어떤 거? 자, 요 점! 하고 뭐다? 요 점!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우리가 만나는 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만나는 원이 바로 뭐다?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원 중심 보이시죠? 그럼 이거는 뭐하고 자, 바로 Y는 뭐다? 이 빨간 선 Y는 X하고요. 저기는 뭐다? Y는 3x-4하고 우리가 만난 교점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요 원 보이시죠? 요 원. 자, 요 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Y는 여기 파란 선이 뭐가 되냐? Y는 뭐다? -X가 되거든요. 자, 그가 Y는 뭐다? 3x-4하고 우리가 만나는 교점이 바로 뭐다? 중심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풀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는 3x-4가 되니까 2항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x는 -4가 나오네. 자,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꼭지점의 좌표가 중심의 좌표가 2,2가 나오고요.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그죠?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풀어주시면요. 자, -x 대입할게요. 그럼 -x는 3x-4가 나와서 -4x는 -4가 돼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오면 1이 나옵니다. 자, x가 1이면 y는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원은 뭐가 되냐면 중심이 1,-1이면서 반지름은 얼마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원이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옵니다. 자, 반지름이 2입니다. 자, 그러면 넓이는 얼마다? 자, 4파이가 되고요. 자, 반지름이 1이네요. 넓이는 얼마다? 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2개를 합하면 몇 파이다? 5파이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놓고 우리가 네 가지로 나오죠. 그렇게 풀면은 이때도 원이 몇 개가 나오면 두 종류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R을 구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요런 개념. 자, 그래서 항상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이제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 이 위에 있다란 말은 뭐 해야 된다? 연립방정식을 푸셔서 그 교점이 바로 뭐다? 이 원의 중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12문제 풀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